일으키는 크게 이제 호브라더가 있어요. 네 가지 산업군이. 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철 제련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멘트 공장들. 그 다음에 이제 소각만 전담하는 소각 그 회사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 고열에서 그렇게 이제 시멘트를 떼고 그 석회석을 넣는데 여기에 이제 쓰레기가 연료로 쓰는 겁니다. 석탄하고 섞어서 이제 떼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NOx란 질소 산화물이 나와요. 이게 대기에 나오면 바로 뭐냐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스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아주 독성이 담배 연기보다 더 독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런 4개 그 산업군에 국가에서 선정한 기준이 있어. 한계 기준이. 그게 이제 뭐냐니까 화력발전 대비 20입니다. 그리고 제철 제련도 70. 그리고 소각협회는 50. 그 요즘 되게 50 단위로 이제 내려오고 있고 외국도 되게 100 이하로 외국 시멘트 공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270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다운했다고 해서 230 정도, 270에서 230을 오가는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각협회,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떠들고 있는 그 쓰레기는 그게 50 기준으로 다 처리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소각회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그 기준만 해도 5-6배의 그 느슨한 기준이고, 양으로 얘기하면 이 9개 시멘트 공장이 1년에 처리하는 쓰레기의 총량이 대략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한 공장이 100만 톤을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65를 나누면 하루에 2,500톤 내지 3,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를 처리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멘트는 1,500도 이상의 고열로 이제 구워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그 연탄, 무연탄, 우리나라는 이제 무연탄 거의 생산이 안 되니까 수입을 거의 다 해서 떼야 되는데 이게 국제 단가가 매우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에다가 그 쓰레기를 그 이제 말하자면 대개는 뭐 비닐, 플라스틱, 타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열량이 매우 높은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걸 섞어 떼면 말하자면 열량이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외국에서 쓰레기 그 연탄을 수입해야 하는 연료 수입비가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데 시멘트 공장은 전국에서 다 쓰레기가 들어와요. 생활 쓰레기 플러스 산업 쓰레기 각종 쓰레기가 다 들어가는 게 무려 88종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900만 톤만 기준하면 9개 공장이 평균 100만 톤. 한 톤당 이제 한 공장당 1인 2,500톤에서 3,000톤을 쓰는데 톤당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선금으로 처리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있는 한 공장을 사례로 보니까 작년에 쓰레기를 처리해서 번 돈이 쓰레기 때문에 생긴 돈이 한 1,00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석탄을 수입한 비용이 한 400 정도 세이브가 되고 처리 비용이 600억 정도 세이브.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들이 시멘트를 팔아서 돈보다 쓰레기를 처리해서 번 돈이 더 많습니다. 수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으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황금알라는 거의라고 봐도 되고 수도권에 지금 수백만 톤의 이 쓰레기가 이제는 매립이 안 되고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으로서는 이게 무지한 수입원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거 우리가 떼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 지자체나 또는 뭐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이 수도권에서는 님비 현상으로 우리는 처리 못한다. 그런데 생활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생산한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힘없고 빼곡고 말하자면 물은 충청권으로 내려보내자 하고 또 하나는 충청권 얘기고 또 하나는 시멘트 공장이 두 가지로 대안이 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자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에 1,000만 톤에 근데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서 자체 처리를 증산이 안 됐지 처리 시설은 그대로 가고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소각협회들이라니까 처리를 하면 사실은 오버되는 거는 100만 톤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멘트 공장은 얼마예요? 1,000만 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 지역을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국정감사하는 공식 자료 중에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녹스 아까 말씀드린 질소 산화물의
충청북도 발생 총량의 무려 95%가 제천 단양에서 나온다는 게 공식 정부 데이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제천 단양에는 시멘트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제천에는 행정구역상 하나. 근데 제천에 붙어있는 반경 40리 15km 안에 무려 6개의 공장이 한 공장당 쓰레기를 100만 톤을 배출하는 250 기준으로 여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으면서 뭐 내년에 뭐 더 줄이겠다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있고 6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네. 그 결과로 시멘트 회사들이 연료도 아끼고 쓰레기 받아 반입해는 네, 돈도 받고 돈도 벌고, 네. 그러는 사이에 네. 이제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떠안게 됐고 실제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네. 건강이라든가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무기지가 이런 피해가 네, 아니,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저 기자님이 오늘은 날씨가 조금 이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50년, 60년, 몇십 년 동안 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순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오신 그 길로 들어와서 여기 박달재라는 제가 있는데 그 재를 통과해서 오면 여기가 뽀얗고 노랗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제천에 용도산이나 이제 800한 50m 되는 주산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누런 그 말하자면 그 스모그 같은 그런 누런 현상 속에 여기는 특히나 이 말하자면 이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분지 지형이라 가지고 이게 잘 빠져나가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사는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마스크 안 쓰면은 말하자면 이 방독면 안 쓰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1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나요? 다른 거는 먹는 거는 나쁜 거라 그러면 그건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공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천시 송악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멘트 공장이 저희 집에서 5km 안에 3개가 있어요. 15km 안에 6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저희 동네 주민들이 말하자면 또 무슨 뭐 이 호흡기 또 순환기 이 질환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중앙정부가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역학조사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려 9년 만에 작년에 저희 동네에 말하자면 저 충청북도 이제 충북대학교 그 연구팀이 오셔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샘플링으로 저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60세 이상 여기서 거주 20년인가 사신 분들만 몇 사람 표시 빼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충북대에서 마지막 지금 그 이제 페퍼 자료 분석하고 계신데 거기에 뭐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거 좀 보고 보십시오. 사람들만 몇 사람 가지고 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 최근 10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 분석 같은 거라든지 또는 의보에 여기 나오는 장기 주거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질병들이 나올 건가 저는 빅데이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제가 늘 연락을 드리고 그분이 상당히 학자적이시더라고요. 숨기려고 안 하시고 저희를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이 지경에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하고 행복주권에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이 지경이 되는 게 말하자면 시멘트 공장 산업이 수도권에 있거나 대구시 옆에 있거나 광주시 옆에 있으면 이렇게 뒀을까. 이 시멘트 벨트 아까 얘기한 6개 지역이 제일 여론도 약하고 주민들의 민도도 말하자면 수입 구조도 아주 힘없고 그런 동네에 사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방치한 게 아닌가. 저희는 희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독 이 시멘트 공장만 느슨하게 완화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강화를 아마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네. 이게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정확히 오히려 않습니다. 낡은 설비를 그냥 더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돈 안 들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새들을 수십 년 된 그냥 방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그렇습니다. 배출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피해들은 더 기자님 정확히 피해 드는 거? 얘기를 그거 포인트를 하나 좀 예, 그 주시고 싶어요. 얘기 재밌게 하셨는데 이 수치가 말이죠. 이건 저희를 기만하고 놀린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가 시멘트 공장이 2015년인가 이후에 건설된 시멘트 공장은 뭐 150인가 한다고 돼 있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공장들은 270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선산을 하는데 아니 20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 증설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50년, 60년, 70년 된 노후된 공장들이에요. 이거 노후된 시설이니까 더 배출을 더 많이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런 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 저희들을 놀리는 건가? 저희들을 기만하는 건가? 하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 이 시멘트 공장이 지금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 들어오고 이걸 있잖아요. 일단은 정부 안에서도 이쪽 부서에서는 그 생활 폐기물은 직접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최근에도 불과 한 달 전에 이걸 서울에 있는 세 개 구가 말하자면 강원도에 있는 그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걔들한테 생활 쓰레기를 넘겨주면 걔들이 뚜껑 열어가지고 분리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파쇄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쓰레기를 분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공장에 말하자면 시리쿠션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